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배경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특수상대성이 나오게 됐고, 아인슈타인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걸 만들게 됐는지. 그래서 뉴턴력하고 차이점은 뉴턴에서는 뭐다? 시간을 기준으로 물리량을 정했다면,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부터는 기준이 빛이 되는 겁니다. 빛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빛을 기준으로 이제 변화를 설명한다. 그 중에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이제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의 가정 두 가지가 있었죠. 그걸 조금 더 상세하게 이해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거는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두 가지 가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만족할 때 이제 여러 가지 특이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가정은 뭐였냐면 기억날 거예요. 모든 관성계에서, 관성계란 건 기억나죠? 관성좌표계입니다. 관성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A라는 관성계가 있고 B라는 관성계가 있는데 이 A라는 관성계의 운동 그리고 B라는 관성계의 운동도 똑같은 물리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시간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든지 F는 ma라든지 그런 물리 법칙을 통해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알다시피 다시 정리할게요. 관성계라는 것은 뭐였다? 관성 좌표계다, 그렇죠? 관성 좌표계로서 등속이나 또는 정지한 물체의 좌표계를 말합니다. 즉 관성의 법칙을 만족하는 좌표계가 관성 좌표계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야 돼요. 자동차가 있고 여기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손에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속력 V로 움직여서 이만큼 왔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 사람은 V로 가면서 공을 위로 던졌어요. 던져가지고 V의 속력으로 이만큼 가서 다시 받은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버스나 자동차 안에서 자동차 달리고 있을 때 내가 내 휴대폰을 위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던지는 순간 휴대폰이 내 뒤로 오나요? 아니죠. 가는 만큼 같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내가 가는 차 안에서 휴대폰을 던질 때 내 위로 그대로 위로 갔다가 그대로 위로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여기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있습니다. 오케이. 얘가 볼 때랑 즉 자동차 위에서 있는 관찰자가 볼 때랑 정지에 있는 B가 볼 때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일단은 A가 보나 B가 보나 이 운동은 뭐다? 등가속도 운동이죠. 왜 등가속도 운동이냐? 위로 던지는 순간 이 물체는 중력 가속도로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케이. 즉 중력 가속도 G로서 등가속도 운동한다. 즉 다시 말하면은 F는 mg라는 중력으로 우리는 이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똑같은 물리 법칙으로 이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현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A가 보일 때는 그냥 공이 위로 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수직 운동을 하게 됩니다. 상상되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자동차 타고 가다가 공을 위로 던졌을 때 여러분 위로 그대로 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B가 볼 때는 달라요. B가 볼 때는 공이 위로 A가 볼 때는 위로 이렇게 떨어지면 B가 볼 때는 이렇게 대각선, 즉 포물선으로 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B가 볼 때는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겠죠? 즉 똑같은 물리 법칙이 F는 mg, 즉 중력을 등가속도 운동을 가지고 운동을 둘 다 설명할 수 있긴 한데 드러나는 현상은 다르게 보이죠. 즉 상대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설명 가능하지만 현상은 상대적일 수가 있는, 그래서 이걸 보고 상대성 원리라 불러요.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상대성 원리.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다른 관성계에서, 즉 모든 관성계에서 그 관성계에 존재하는 물체의 운동은 뭐다? 동일한 운동 법칙, 물리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 자, 꼭 기억합시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 중요한데,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외쳤던 광속 불변의 법칙. 오케이. 자, 광속 불변의 법칙은 뭐냐면 말 그대로 빛광자, 속력할 때 속자. 빛의 속도는 뭐다? 불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걸 좀 더 풀어서 볼게요. 모든 관성계, 즉 관성의 법칙을 만족하는 좌표계, 관성 좌표계에서 어떻게 된다? 빛을 보았을 때 빛의 속력은 뭐다? 소는 30만 km/s이다. 즉 이거를 보고 우리는 C,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상수 C라고 많이 표시합니다. 이게 광속 불변의 법칙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또 상상을 해볼게요. 여기 자동차를 타고 V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V로 가는 사람이 손에 뭘 가지고 있냐면은 레이저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레이저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정지하는 관찰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V로 가는 사람이 레이저를 쏴가지고 빛을 쫙 뿜었다고 칩시다. 빛의 속력은 C겠죠? 근데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여기서 V로 가는 관성계에서 빛의 속력을 보나 정지한 사람, 정지 관성계, 이 사람, 즉 이 정지한 관성계에서 빛의 속력을 보나 빛의 속도는 항상 C라는 겁니다. 자, 상식적으로 우리 상대 속도에 따라서 정지한 사람이 이 빛의 속력을 보게 되면 뭐다? V에다가 V로 움직이는 레이저 포인트가 쏘았기 때문에 당연히 V 플러스 C로 보일 것 같죠. 즉 빛의 속도에다가 움직이는 속도 V까지 더해가지고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거죠. 달리는 차 안에서 공을 빡 던지게 되면 밖에 정지한 사람이 공을 보게 되면 공의 속도와 달리는 차의 속도가 합쳐져서 보이는 거다.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빛의 속도는 그렇게 합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빛의 속도는 뭐냐면 어떠한 관성계에서 보나 정지한 관성계에서 보나 움직이는 관성계에서 보나 무조건 속력은 얼마다? C라는 것. 이걸 보고 뭐라 부른다? 광속 불변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빛이 광속 C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은 이쪽으로 뭐다? 예를 들어서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가정하기를 10만 km/s로 달리고 B는 얼마? 20만 km/s로 달린다 칩시다. 일단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달린다 쳐요. 근데 여기서 A가 빛을 볼 때는 빛의 속력이 30만 km/s이기 때문에 10만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20만 km/s로 보일 것 같고 B가 볼 때는 10만 km/s로 보일 것 같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A가 보나 B가 보나 광속은 얼마다? 항상 C 그대로 얼마? 30만 km/s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 부르냐? 광속 불변의 법칙. 빛의 속도는 항상 불변한다, 일정하다. 이렇게 우리는 아인슈타인은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모든 관성계에서 일어나는 운동은 뭐다? 똑같은 물리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그리고 광속은 항상 일정하다. 이 두 가지 가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재미있는 현상들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특이한 현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자, 동시성의 상대성인데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동시성, 즉 어떤 동시적인 사건도 상대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좀 풀어서 볼게요. 한 관성계에서 관성계는 또 말하지만은 관성의 법칙을 만족하는 좌표계, 등속운동하거나 정지한 좌표계를 말해요. 자, 관성계에서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은 뭐다? 다른 관성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즉, 이런 거예요. 내가 봤는데
내가 관찰할 때 내 앞에 두 친구가 있어요.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둘이 동시에 손을 들었어. 오케이? 근데 다른 어떤 관찰자가 볼 때는 그 둘이가 뭐다? 동시에 손 든 게 아니라 한 명이 먼저 들고 나중에 한 명이 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누구에게는 동시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누구에게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걸 과연 뭔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어부터 정리해야 돼요. 이 동시성의 상대성을 그냥 막연하게 배우다가 막연하게 이해하고 그냥 하다가는 오히려 더 엄청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 사건이란 게 뭔지, 그리고 동시라는 게 뭔지,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사건이 뭔지, 동시가 뭔지,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파볼 텐데,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사건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하나의 위치와 어떤 하나의 시각에서 의해서 일어난 거기서 일어난 어떤 이벤트성, 어떤 현상을 보고 사건이라 부르죠. 사건은 위치와 시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즉 특정한 위치와 특정한 시각에서 일어난 현상을 보고 우리는 사건이라 부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위치와 시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건들을 좀 분석을 해볼 텐데 잘 봐야 돼요. 자, A라는 사건이 있어요. A라는 사건은 X1이라는 위치에서 시각 T1일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B라는 사건이 있는데 X2라는 위치에서 시각 T2일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 얘 둘을 보니까 일어난 시각도 다르고 위치도 달라버리죠. 그럼 얘는 그냥 다른 사건이구나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서로 관련이 없는 다른 사건.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냥 별개의 사건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어떤 C라는 사건이 있어요. C라는 사건은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X1 이라는 위치에서 일어났고 시간 t1일 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A랑 C랑 같은 건데 임의로 그냥 분리했어요. 오케이. 근데 D라는 사건을 가만히 보니까 x2의 위치에서 시각 t1일 때 일어났다고 합니다. 즉 C와 D 사건은 x1의 위치와 x2의 위치는 다르지만 시각은 똑같죠.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 불러요.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 할 수 있겠죠.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위치가 다르는 순간 다른 사건이 되는데 시각은 똑같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E라고 합시다. E라는 사건이 있는데 위치도 같고 시간도 똑같다. 즉 특정한 X2라는 위치에서 시간 T2일 때 딱 일어났습니다. 즉 C와 D에서 위치도 같고 시간도 같아 버리면 이때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어떤 하나의 사건이라 불러요. 자, 이제 너무 중요한데 뭐냐면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은 말 그대로 두 개의 사건. 두 개의 사건인데 서로 별개의 두 개의 사건인데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의 위치에서 하나의 시각에서 일어난 사건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즉 하나의 사건이란 소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앉아 있는데 지금 선생님 앞에 저기 문이 있거든요. 문이 열렸다 칩시다. 그럼 저 문이 있는 장소는 특정한 하나의 위치에 특정한 시각에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다른 관성계의 사람이 볼 때 저 문이 닫혀 있을까요? 아니죠. 내가 나라는 정지한 선생님의 좌표계에서 볼 때는 저 문이 열렸다면 다른 관성계에서 볼 때도 문이 열려야 돼요. 하나의 사건인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의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데 어떠한 관성계에서 봐도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 정지한 관찰자가보나 움직이는 관찰자보나 하나의 사건은 반드시 거기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 이해되시죠? 근데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때 이거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이 다른 관성계에서 보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서로 각각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할 텐데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이해합시다. 물론 이거를 정리해 줄 겁니다.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줄 거고 내용 정리할 거고. 자, 하나의 사건은 어떠한
관성계에서 뭐다? 관찰하더라도 같은 사건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은 지금 온라인 클래스를 뭐다? 집 방에서 듣고 있겠죠? 그럼 방문이 열려요. 엄마가 열고 들어왔어. 그럼 이 방문이 열리는 사건은 안전은 여러분이 봐도 열리는 사건이고, 열심히 뛰어가는 다른 친구, 다른 관성계에서 봐도 문은 똑같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즉, 이때 하나의 사건, 즉 하나의 위치에서 하나의 시각에, 이해되죠? 하나의 위치와 하나의 시각에서 일어난 사건은 어떠한 관성계에서 봐도 같은 사건입니다. 두 번째,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 이때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이란 것은 시각은 같지만 위치가 다른 걸 말하는 거죠. 두 사건은 뭐다? 다른 관성계에서는 뭐다? 상대적인 사건, 즉 동시 사건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거를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시성의 상대성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그 문제 속에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하나의 사건이 무엇인지 찾고, 동시에 일어난 사건은 상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거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두 개를 분리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게 분리가 안 되고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되게 헷갈립니다. 정말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시성의 상대성 부분에서는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생각이 어려워요. 생각이. 그 생각을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한 말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광원이라는 수는 빛을 내는 원인이죠. 광원이 한 개인 상황을 예를 들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교과서에도 있고, 우리 빛의 물리학 다큐멘터리 봐도 있었죠? 보겠습니다. 한번. 여기 우주선이 있습니다. 우주선보다는 기차라고 합시다. 기차가 있는데 이 기차가 광속에 가까이 달립니다. 예를 들면 0.8c 정도 아주 빠르게 달리겠죠? 자, 빠르게 달리는 상황에서 이 기차 안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기차 정중앙에 광원이 있어요. 즉 하나의 전구가 있다고 생각하면 딱 전구가 불 들어오는 순간 쫙 빛에 퍼져나가겠죠? 있는데 여기 왼쪽 끝에 빛 검출기 A가 있고 오른쪽 끝에 빛 검출기 B가 있어요. 이때 A와 광원으로부터 그리고 B와 광원으로부터 거리는 똑같다고 생각합시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이 기차 안에 정지해 있는, 기차 안에 타고 있는 관찰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차가 0.8c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관찰자도 똑같이 0.8c로 움직이겠죠? 그리고 바깥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상황을 보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우주선의 관찰자가 보았을 때 문제 조건이 이래요. 우주선 안에 있는 관찰자가 보았을 때 어떻게 된다? 빛이 A와 B에 동시에 도달했대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우주선과 똑같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광원으로부터 A까지 거리가 또는 B까지 거리가 똑같게 되면 똑같이 쫙 가기 때문에 동시에 도달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때 광원이란 건 뭐냐면 특정한 하나의 위치에서 특정한 시각에서 빛이 반짝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빡 들어오는 순간 모든 사방으로 빛이 다 퍼져나가겠죠. 왜? 전구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도달하는데 동시에 도달했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뭘 판단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판단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의 사건을 봐야 돼요. 즉 뭐냐면 정지한 관찰자가 보든 그리고 이 기차와 우주선과 같이 움직이는 관찰자가 보든 동일한 사건 하나를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의 위치에서 하나의 특정한 시각에 일어난 사건, 즉 전구에 광원에 불이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불이 들어오는 사건.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기차에 타고 있는 관찰자가 보든 정지한 관찰자가 보든 불은 항상 들어와야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 동시사건. 상대사건이라 합시다. 동시사건은 뭐냐면
특정한 관찰자에게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거겠죠. 즉 기차의 우주선에 타고 있는 관찰자에게는 뭐다? A와 B의 빛이 동시에 도달했기 때문에 A와 B의 빛이 동시에 도달하는 사건이 뭐다? 동시 사건입니다. 이것이 정지한 관찰자가 볼 때는 상대적인 사건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볼 거냐면 이 정지한 관찰자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겠죠. 진짜 여러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자, 정지한 관찰자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조심히 천천히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정지한 관찰자가 볼 때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자, 우주선을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우주선이 있는데, 자, 뭐 기차는 우주선이나 V는 0.8C로 간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광원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는데 빛은 이렇게 뻗어나갈 겁니다.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이 기차가 요만큼 달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달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광원은 그대로 있는데 밖에 정지한 관찰자가 보게 되면은 정지한 관찰자가 보나 요 안에 있는 관찰자가 보나 빛의 속력은 뭐다? 항상 C입니다. 알겠죠? 근데 정지한 우주선 안에 있는 관찰자가 볼 때는 광원과 검축이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빛은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지만 여기서 볼 때는 뭐다? 여기서 볼 때는 정지한 관찰자가 볼 때는 빛의 속력은 어떻게 된다? 그대로 C예요. C인데 검출기가 어떻게 된다? 오히려 빛이 왼쪽으로 A 쪽으로 가는 빛은 A 쪽으로 가고 B 쪽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A 쪽으로 가는 빛은 뭐다? 빛은 가고 있는데 오히려 검출기 A가 앞으로 다가오는 형태죠. 즉 빛은 이 왼쪽이나 오른쪽 둘 다 C로 가고 있습니다. 왜? 광속불변의 법칙에 따라 빛은 둘 다 C로 가고 있는데 A 쪽으로 가는 빛은 뭐다? 검출기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B 쪽으로 가는 빛은 뭐다? 가고 있는데 오히려 검출기가 멀어지는 상황이죠. 누가 볼 때? 이 정지한 관찰자가 볼 때.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정지한 관찰자가 볼 때는 이렇게 빛이 A에 먼저 도달해버리고 B 쪽으로는 조금밖에 못 간 상황이 되겠죠.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우주선이 아주 광속에 가까이 달릴 때는 뭐다? 빛이 달리는 거리도 있겠지만 빛이 진행하는 거리도 있겠지만 빛이 진행하는 만큼마다 우주선도 더 빨리 우주선도 빛에 가까이 진행해버리기 때문에 빛이 차마 빨리 달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출기가 그만큼 멀어져 가기 때문에 A에 먼저 도달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주선이 빛에 가까이 달릴 때만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빛에 가까이 달리는 상황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특수상대성 이론이라 불러요. 빛에 가까이 움직이는 관찰자가 볼 때 일어나는 현상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정지한 관찰자가 볼 때 어떻게 된다? 빛이 C만큼 진행하는 동안 광원 A는 뭐다? 오히려 빛에 더 가까워지고 이 검출기 B는 오히려 빛으로부터 더 멀어지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지한 관찰자가 볼 때는 A는 빛으로 가까이 가고 검출기 B는 빛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A에 먼저 도달하네. 뭐다? 검출기 A에 빛이 먼저 도달합니다. 이후 뭐다? B에 도달하게 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이거가 뭐냐면 아까도 보니까 우주선 기차에 타고 있는 관찰자가 볼 때는 빛은 A, B에 동시에 도달해버리죠. 즉 동시적인 사건이지만은 밖에 있는 정지한 관찰자가 볼 때는 동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A가 먼저 일어나는 상대적인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이거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동시성의 상대성이라 불러요. 할 수 있겠죠. 누군가 특정한 관찰자, 관성계에서는 뭐다? 동시적인 일이지만은 다른 관성계에서는 동시적인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빛이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렇게 진행하죠. 근데 우주선 안에 같이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가지만은 A, B가 동시에 같이 이렇게 움직여요. 검출기도 광원도 똑같이 사람도 똑같이 AB가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마치
사람 입장에서는 기차 내에 있지만 정지해 있는 느낌이 들어요. 등속 운동할 때. 그럼 내가 정지해 있다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정중앙에 빛을 쏘게 되면 당연히 양쪽으로 똑같이 도달하겠죠? 그건 맞는데 밖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볼 때는 우주선이 뭐다? 0.8시로 아주 빨리 움직여. 이해되죠? 그럼 빛의 속도는 뭐다? 이 우주선이 빨리 움직인다고 해서 빛의 속도가 더 빨리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빛은 C입니다. 왼쪽으로도 C, 오른쪽으로도 C. 알겠죠? 그럼 왼쪽으로도 C, 오른쪽으로도 C인데 뭐다? 결론적으로 왼쪽으로 C만큼 가는데 A 검축이 오히려 빛에 가까이 가네? 먼저 도달해버리고 B는 오히려 뭐다? 빛으로부터 멀어져 가네? 더 나중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동시성의 상대성이라 불러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거. 자, 이 상황뿐만 아니라 방금은 우주선 중앙에 광원이 하나가 있을 때 상황이지만 또 다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 광원이 두 개일 때,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광원이 두 개일 때의 상황을 살펴볼 텐데 꼭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또 여기 기차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이 기차 정중앙에 뭐가 있냐면은 빛 검출기가 있습니다. 빛 검출기가 있고 이 오른쪽 끝에 광원 B가 있고 왼쪽 끝에 뭐가 있다? 광원 A가 있다고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 빛 검출기에서 빛을 검출할 텐데 여기에 기차가 이쪽으로 0.8C로 움직이고 있다 합시다. 그럼 이 기차는 같이 타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바깥에서 정지해서 뭐다?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을 살펴볼 텐데 되게 재미가 있어요. 잘 봐요. 자, 상황은 이래요. 광원 A로부터 광원 B로부터 빛 검출기까지 거리는 똑같다 합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조건은 뭐냐면 이거예요. 기차 내부의 관찰자 보았을 때 어떻게 된다? A와 광원 A, 광원 B에서 빛이 동시에 나와서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했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광원 AB가 뭐다? 광원으로부터 빛이 동시에 뿜어져 나와가지고 빛 검출기에 즉 하나의 위치, 특정한 시각, 하나의 시각에 있는 뭐다? 이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했대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자, 일단은 봅시다. 이 사람은 검축이랑 광원 AB랑 똑같이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마치 본인이 볼 때는 정지했다고 생각하는 느낌이 들겠고, 그럼 광원에서 똑같이 빛이 뭐다? 이렇게 쭉쭉 뻗어져 나오기 때문에 거리가 똑같네, 속력이 똑같네. 당연히 이동 거리가 똑같고 속력이 같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동시에 도달하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찾아야 되면 첫 번째 하나의 사건을 찾아봅시다.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하나의 위치에서 특정한 시각, 특정한 위치, 특정한 시각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 검출기는 딱 하나의 위치에 있다. 위치가 있죠. 하나의 위치에 존재하는 검출기인데 광원 A와 B가 동시에 도달했으니까 특정한 시각에 같이 도달한 거죠. 즉, 빛 검출기에 빛이 동시에 도달하는 것은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시각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이에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사건은 검출기에 빛이 동시에 도달하는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다.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동시 사건은 뭐냐? 상대 사건이겠죠. 동시 사건은 뭐냐면 같이 일어났긴 했지만 같은 시각이긴 하지만 위치가 달리 일어난 것. 누군가에게는 동시지만 누군가에는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즉 뭐냐면 광원 A와 B로부터 빛이 출발한 사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지한 관찰자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를 살펴봅시다. 자, 정지한 관찰자가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움직이는 관성계에 있는 관찰자가 보나 정지한 관찰자가 보나 하나의 사건은 둘 다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지한 관찰자가 볼 때 일어나는 건 뭐다? 검출기에 뭐다? 빛이 당연히 동시에 도달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중요합니다. 그럼 정지한 관찰자가 보았을 때 광원 A, B로부터 빛이 동시에 나올까요? 아니면 A, B 중 다른 게 먼저 나올까요? 이걸 이해해야 되겠죠. 잘 보세요, 여러분. 정지한 관찰자가 볼 때도 빛 검출기에 빛이 동시에 도달해야 돼요. 알겠죠? 근데 신기한 거는 광원 B에서도 빛이 C로 출발하고 A에서 C로 출발하겠죠. 근데 정지한 관찰자가 볼 때는 똑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C가 오고 왼쪽에서 오른쪽 C가 오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빛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하는 게 선행되어야 돼요. 왜?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B에서 출발한 빛 입장 같은 경우는 빛 검출기가 다가오면서 가고 A에서 출발한 빛 같은 경우는 뭐다? 빛 검출기가 빛으로부터 멀어져서 반대로 이동하고 있죠. 누가 볼 때? 정지한 관찰자가 볼 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동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동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광원 B에서 뭐다? 먼저 빛이 출발해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먼저 출발해야지 될까요? 아니면은 A에서 먼저 출발해야 될까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자, 거리는 똑같아요. 거리는 똑같은데 광원 B에서 나온 빛은 검출기에 다가가고 광원 A에서 나온 빛은 멀어지는 검출기에 다가가야 돼요. 이해됩니까? 검출기가 광원 B로는 가까이 가지만 B에서 나온 빛에는 가까이 가지만은 A에서 나온 빛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광원 A에서 먼저 빛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빛이 나와야지 동시에 도달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왜? 광원 A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서 C로 출발했지만은 검출기가 더 멀어졌기 때문에 실제는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 같고 광원 B에서 나온 빛은 B에서 출발했지만 뭐다? B 검출기가 B로 가까이 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뭐다? 정지한 관찰자가 볼 때는 광원 A에서 빛이 먼저 출발하게 됩니다. 이후 뭐다? 빛이 B에서 출발하게 되겠죠. 그래야지 뭐가 된다? 빛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지한 관찰자가 볼 때 빛 검출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돼요. 빛 검출기가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A에서 먼저 출발해야지 뭐다? B가 더 짧은 거리를 가기 때문에 A에서 먼저 출발해야지 동시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동시성의 상대성 문제를 풀이하거나 상황을 관찰할 때는 반드시 이 하나의 사건이 무엇인지부터 선행돼야 돼요. 이 하나의 사건이 무엇인지부터 선행된 다음에 나머지를 분석해야지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알겠죠? 하나의 사건이 먼저 이걸 빠지고 나서 보게 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정지하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A, B에서 빛이 나왔는데 A 입장에서는 나오면서 이 정지하는 관찰자를 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할게요. 기차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정지한 관찰자 입장에서, 즉 기차 입장에서 볼 때는 정지한 관찰자가 오히려 마이너스 0.8C로 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왜? 얘는 기차는 오른쪽으로 가지만 기차가 정지했다면은 정지한 사람이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럼 정지한 사람이 볼 때 왼쪽으로 가는 중이기 때문에 광원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광원 A 먼저 보고 광원 B를 나중에 보게 되는 거겠죠. 가는 쪽 광원 A 쪽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A를 먼저 보게 된다는 거. 그렇게 봐도 광원 A에서 먼저 빛이 출발하게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보는 방법은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면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석해야 되냐면 반드시 동시성의 상대성에서는 뭐다? 하나의 사건인지 무엇인지 판단하고, 즉 특정한 사건, 특정한 위치에서 특정한 시각에 일어난 사건, 이 하나의 사건이 뭔지 판단하고 그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나머지를 분석해 봐야 돼요. 알겠죠? 여기서는 빛이 동시에 도달하는 게 하나의 사건이고, 동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 검출기가 광원 B 쪽으로, 즉 B에서 나온 B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B에 먼저 도달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다? A에서 먼저 출발해야지 동시에 도달할 수가 있다. 왜? 빛 검출기는 광원 A에서 나온 빛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이걸 반드시 이해합시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게 너무 중요한데 이 동시성의 상대성은 뭐냐면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관찰자들끼리의 상대적으로 보이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여야지 관찰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부른다? 특수상대성 이론이라 불러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빛의 속도에 가깝게 운동해야지만 관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상대성 이론이고, 그래서 이때 처음 배운 건 뭐냐면 동시성의 상대성. 누군가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누군가에게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방금 예시된 상황을 똑같이 볼 텐데 관점을 바꿔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풀어보고 풀이하겠습니다. 자, 잘 푸셨습니까, 여러분? 조금 헷갈리죠?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의 기준, 딱 이 동시성의 상대성에서는 하나의 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상대적인 사건이 무엇인지만 제대로만 파악하면 정말 쉬워요. 오케이? 그래서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잘 따라봅시다, 여러분. 자, 5번 문제 볼게요. 5번, 1번 돼 있는데 문제 번호는 상관없어요. 자, 첫 번째 문제. 그림은 철수가 탄 우주선이 영희에 대해서 0.5c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철수가 가지는 관성계가 있고 영희가 가지는 관성계가 있겠죠. 영희는 정지한 관성계, 철수는 뭐다? 등속도 운동하는 관성계. 이때 광원 P에서 발생한 빛은 영희가 측정하였을 때 뭐다? A, B에 동시에 도달했대요. 자, 여기까지 본 상태에서 우리는 뭘 판단해야? 첫 번째, 하나의 사건. 하나의 사건이 무엇인지 봅시다. 자, 영희가 보았을 때, 아까 상황 기억나시죠? 우주선을 타고 있는 사람이 보았을 때 P에서 나와가지고 A, B에 동시에 도달했죠? 이젠 달라요. 밖에 정지한 관찰자가 볼 때 A, B에 동시에 도달한 걸 나타내는 겁니다. 상황이 좀 관찰자가 바뀌었는데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잘 봐야 돼요. 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영희가 보았을 때 점 P에서 발생한 빛, 하나의 위치에서 특정한 시각, 즉 뭐냐면 P에서 발생한 빛이 하나의 사건이구나. 두 번째, 동시사건. 동시사건이 다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 똑같다는 사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자, 동시사건은 무엇이냐? A, B의 빛이 동시에 도달한 거겠죠? 빛이 A와 B에 동시에 도달한 것.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이제 이렇게 해서 P에서 발생한 빛이, 영희가 볼 때 P에서 발생한 빛이 A, B에 동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야 되는지를 판단해 봐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봐요. 만약에 A와 P, 자,
AP 거리와 BP 거리, 즉 요 사이 거리와 요 사이 거리가 똑같다고 생각해 봅시다. 똑같게 되면 영희가 볼 때 어떻게 될까요? 자, P에서 빛이 나왔어, 그쵸? 빛이 나와가지고 이쪽으로도 마찬가지로 C, 광속으로 가고 이쪽으로 C로 가겠죠? 근데 P로부터 AB까지 거리가 똑같아 버리면은, 자, A 쪽으로 가까이 가는 빛은 A 검축이가 타고 오고 있죠. 근데 B로 출발한 빛은 B 검축이 오히려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거리가 똑같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영희가 볼 때는 뭐다? A에 먼저 도달하게 되겠죠. 빛이. 아까 상황 똑같은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 빛이 A, B에 동시에 도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A로부터 P까지 거리가 더 멀어야 되겠죠. 더 길고 B에서부터 P까지 거리가 더 짧아야지 뭐다? 동시에 출발한 빛이 A로 거리가 먼 대신에 A가 다가오기 때문에 좋은 거고, 근데 B 입장에서는 빛이 가는 방향에 멀어지는 방향이지만 거리가 짧기 때문에 A와 B에 동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뭐라 할 수 있냐? AP 거리가 뭐보다 크다? BP 거리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반드시 판단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철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철수 입장에서 해석해 봅시다. 철수 입장에서 볼 때도 하나의 사건은 P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빛은 동시에 척 출발하겠죠. 근데 AP 거리가 BP 거리보다 멀기 때문에 철수가 볼 때는 어디에 먼저 빛이 도달할까요? B에 먼저 빛이 도달하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왜냐면 더 짧기 때문에. 철수가 볼 때는 AP 거리보다 BP가 더 짧기 때문에 똑같이 움직이네. 빛의 속력은 똑같은데 거리가 더 짧네. 시간이 더 짧기 때문에 더 먼저 도달합니다. 빛의 속력으로 출발하는데 AP 거리가 더 기네. 누가 볼 때 철수가 볼 때 더 길기 때문에 뭐다? 시간이 더 멀어서 더 길기 때문에 나중에 도착하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케이. 따라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억. 철수가 측정할 때 P에서 발생한 빛은 A보다 B에 먼저 도달합니까? 맞습니다. 맞죠? 오케이. 니은 영희가 측정할 때 P에서 A까지 거리는 P에서 B까지 거리보다 큽니까? 크죠. 커야지 동시에 도달할 수 있겠죠. 오케이. 디귿. 철수가 측정한 빛의 속도보다 영희가 측정한 빛의 속도가 더 큽니까? 아니죠. 빛의 속도는 뭐다? 항상 일정하다. 광속 불변이죠. 그래서 디귿일 때 답은 기억연이 되겠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볼 텐데, 두 번째 문제도 훨씬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잘 따라오세요. 자, 그림은 우주선이 정지해 있는 철수에 대해서 우주선과 수평면과 나란하게 매우 빠른 속도로 등속도 운동한다. 그러면 광속에 가까이 움직이겠죠? 뭐 0.7c로 가정한다 합시다. 자, 지면에 정지해 있는 철수가 관측했대요. 두 광원 A, B로부터 동시에 방출된 빛은 시간 t0가 지나는 순간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했대요. 즉 철수가 볼 때 동시에 방출되어서 동시에 도달했다. 오케이,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은 여기로 C로 가고 여기 빛이 C로 가겠죠. 똑같은 속력으로 동시에 같은 시간 동안 이동했네. 그럼 이동 거리는 똑같겠다. 따라서 검출기로부터 광원 A, 검출기로부터 광원 B까지 거리는 같아요. 철수가 볼 때. 왜냐하면 철수는 검출기와 광원 AB와 같이 정지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다? 여기서는 빛의 속력이 움직일 때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움직였네. 따라서 거리가 똑같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사건이 무엇인지 한번 판단해 봅시다. 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이거예요. 철수가 보았을 때 검출기에 광원 A와 광원 B로부터 빛이 동시에 출발해가지고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해버렸죠. 한 특정한 한 지점에 같은 시각. 그래서 뭐냐면 하나의 사건은 검출기에 빛이 도달한 사건.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두 번째, 상대적인 사건. 동시 사건. 뭐가 될까요? 동시 사건은 광원 A와 광원 B로부터 빛이 출발한 사건. 이해되죠? 광원 A와 광원 B로부터 빛이 출발한 사건. 이거가 뭐냐면은 동시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때 자, 철수가 볼 때는 A와 B로부터 빛이 동시에 나와가지고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하겠죠. 근데 영희가 볼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지. 자, 봅시다, 여러분.
영희가 볼 때는 일단 영희가 볼 때도 뭐다? 하나의 사건. 빛은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광원 B로부터 나온 빛이 C가 가고 있고 A로 C가 가고 있죠. 근데 영희가 볼 때 빛은 C로 가는데 뭐다? 검출기 쪽으로 가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빛 검출기인데 검출기는 영희가 볼 때 검출기는 오히려 뒤로 가고 있죠.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영희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검출기는 오히려 뒤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검출기가 뒤로 가는데 이때 광원 B에서 나온 빛은 검출기가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고 광원 A에서 나온 빛은 검출기가 뒤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있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영희가 볼 때는 이 검출기의 빛이 동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먼저 빛이 출발해야 될까요? 도망가는 검출기를 더 많이 잡아야 되는 B 입장에서 본다면 뭐다? B에서 나온 빛이 먼저 나와야지만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희가 볼 때는 뭐다? 광원 B에서 빛이 먼저 출발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검출기는 광원 A 쪽에서 나온 빛으로 가까이 가고 B에서 나온 빛에서는 멀어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해되죠? 자, 기억 볼게요. 일단 영희가 관측한 결과이기 때문에 기억. 검출기에 빛이 동시에 도달합니까? 당연하죠. 이거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기억 맞고 니은. 영희가 볼 때 광원 B에서 빛이 먼저 출발하겠죠? 왜냐? 영희가 볼 때는 검출기가 오히려 광원 B로부터 멀어지네. 즉 광원 B에서 나온 빛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광원 B에서 나온 빛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광원 A에서 나온 빛으로 가까이 가겠죠. 근데 거리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거다. 광원 B에서 빛이 먼저 출발해야 됩니다. 디귿. 광원 B에서 나온 빛의 속도가 광원 A에서 나온 빛의 속도보다 더 빠릅니까? 아니죠. 빛의 속도는 같습니다. 광속 불변의 법칙.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판단했는데, 자,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게 동시성의 상대성 문제 상황, 운동 상황에서 볼 때는 반드시 뭘 판단해야 되냐? 하나의 사건, 특정한 위치에서 특정한 어떤 시각에 일어난 사건, 하나의 사건이 무엇인지 찾고 그 하나의 사건이 만족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건들을 판단해야 돼요. 알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상황인 거고 그렇게 접근하면 되게 쉬울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광원에 있는 광원의 개와 철수개가 뭐다 같은 개죠. 같은 광원과 철수의 같은 관성계이기 때문에 같은 관성계 첫 번째 예시에서는 아까 수업할 때 예시에서는 뭐다 같은 관성계에서 바라봤을 때 빛이 동시에 도달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광원과 똑같은 개가 아니라 뭐다 광원과 다른 관찰, 다른 관성계에 있는 영희가 보았을 때 동시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때 철수가 볼 때는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상황에서는 뭐다? 광원과 똑같은 계에 있는 철수가 보았을 때 빛이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달했네. 그러면 광원과 다른 관찰자, 다른 계에 있는 영희가 보았을 때 어떻게 되냐를 물어본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이걸 반드시 우리는 이해를 합시다. 너무 중요하니까.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 이해하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해서 해결합시다. 그러면은 화이팅 합시다.